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올라온 9학년들의 고민, 우리가 최근에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상담해 오면서 자주 듣는 질문지들 모아가지고 비디오를 만들었는데, 오늘은 10학년 거를 녹화를 이거 왜 웃기지? 방금 10초 전에 9학년 걸 찍었어. 옷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두 편 다 보신 분들은. 그런데 마치 이게 며칠 떨어진 것처럼 녹화를 하려니까 또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라가지고 이렇게 찍어. 하루에 여러 개 찍어놓고 한 방에 쫙 찍고 나는 이제 나머지는 내 본연의 일을 해야지. 한 괜히 유튜버지. 하지만 전문 유튜버는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또 이것 때문에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 한 방에 여러 개 찍는다면 이해해 주시죠. 자, 10학년에 자주 들어온 질문에 대한 거를 커버를 해봅시다. 출발. 자, 특별활동들을 여름에 뭐를 해야 될까 뭐 이런 거보다는 학기 중에 어떤 특별활동 요 얘기를 먼저 짚고 넘어가 보자. 자, 10학년이 시작하는데 조금 표현이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는데 그릇 사이즈를 키워놔야 돼. 선생님도 옛날에 뭐 수십 년 전이지만은 라크로스를 학교에서 하는데 이게 한국에도 없던 스포츠고 그전에 안 해봤고 했는데 나는 지금같이 이렇게 좀 사람의 사이즈가 는 그때 젓가락같이 애가 다 늘었거든. 엄청 날씬해. 라크로스같이 이렇게 좀 바디 싸움이 있는 바디 체크를 빡 당하면 막 기절하고 막 날아가고 플레이가 안 되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플레잉 타임도 없고 재미도 없고 너무 거칠고 막 그런 것 같아. 짜증은 잘하고는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짜증. 어드바이저한테 가가지고 라크로스 오늘 연습이 있는 날인데 라크로스를 안 하고 싶은 이랬는데 여기 문 옆에 프레임에다 뭐가 뿡 날라오더니 꺼져. F자 욕을 막 선생님 뭐 그러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너 이따가 연습장에 가 있는지 내가 체크하러 갈 거야. 오늘 연습 가. 다시는 내 방에 들어와서 이런 얘기하지 마. 근데 우와 진짜 너무 무서워 선생님. 미국 사람이 진짜 연습하고 그럼 막 그 짜증나 반 울면서 억지로 이씨 하면서 갔는데 연습장에 왔어. 또 중간에 선생님 퇴근 안 하니? 근데 와더니 나 하는 거 보더니 웃더니 다시 가. 그 다음에 말도 못해서 그 시즌을 했는데 그 시즌 끝날 때쯤에 우리 주전으로 뛰던 난 그때 10학년이니까 그때 학년이 높은 애가 어깨 탈골 부상으로 빠지면서 내가 못하지만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 포지션에 나밖에 없으니까 하면서 플레잉 타임이 늘면서 기술이 늘면서 갑자기 실력이 늘면서 그래서 1년 후에 내가 실력이 늘면서 대학교 갈 때 12학년 때는 로드아일랜드 올스테이스를 했다니까. 진짜 날라다녀. 난 진짜 라크로스만큼 세상에서 재밌는.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처음엔 내가 때려칠라 너무 못하고 재미없어 때려칠라 그랬거든.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들 기양하는 거야. 90학년에는 내 재능에 맞든 잘하든 못하든이 아니라 원서를 쓸 때 뭐 칸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은 아직 어린 학년이기 때문에 다양한 거를 접해봐야 돼. 나중에 원서 쓸 때 선생님하고 일을 하게 이거 다 갖다 붙일 수 있어. 다 갖다 붙일 수 있어. 양으로 승부해 90학년 때. 그래서 10학년에도 학기 시작하다 많이 이름을 올려놔. 많이 해라. 그거 한다고 성적 떨어질 정도면 어차피 공부 못하는 놈이야. 맞지? 아니잖아. 우리 비디오를 보는 여러분들은 공부는 공부 시간대로. 자, 그런데 이런 특별활동을 하면 조금 그래도 친구들과 노는 것도 있고 이건 막 시험 보고 이러진 않잖아. 특별활동 뭐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양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렇게 에너지가 좀 충전되는 느낌도 있거든. 공부할 때 에너지가 빨리니까 에너지 써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많이 하는 게 중요해. 11학년 비디오가 아니지만 11학년 얘기를 하면 그때 가면 과목이 어려워져서 공부 시간이 더 늘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활동을 몇 개 자잘한 거 빼고 선택을 해서 굵직굵직한 것만 깊게 운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올 거야. 지금까지는 많이 해놔. 그릇이 커져 있어야 내년에 더 큰 그릇을 채울 수 있게끔 사이즈업이 될 수 있어. 지금부터 약간 늘려. 9학년과 비슷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시겠지만 하나의 공통성을 쓰고 다섯 개 대학 쓰니까 괜찮아요. 그런 것 때문에 섞어 쓰시는 경우들 많으세요. But I'm not afraid to say that I'm pulling away, 'cause I'm done biting my tongue. You wanna try? 전공 때문에 고민인 엄마 아빠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학생 여러분들보다는. 근데 10학년이 끝나는 시기에는 약간 관심은 있었으면 좋겠어. 최소 먼저 얘기할게. 최소 요건 해야 돼. 최소 어느 과목이 내가 소질이 없다거나 싫거나 능률이 별로인 거는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 그럼 반대의 종목들은 그러면 나머지 것들, 이 싫어하는 거 못하는 걸 빼면 나머지 것들 되게 잘하냐? 자, 그걸 묻는 게 아니야.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과목들 있잖아. 자, 그거랑 연관된 전공들을 우리가 걸러낼 거거든. 그럼 나머지가 뭐냐? 요걸로 가을 학기까지는 살아도 돼. 그리고 11학년 되기 전까지 이제 슬슬 이제 전공들, 그래도 요 남은 것들 중에서 매치를 시켜야 되니까. IB 학교 다니는 학생들, AP 학교 학생들은 11학년 과목 선정을 하잖아. 10학년 막판에 봄에 3월 뭐 이럴 때 신청을 할 때 전공 과목과 이게 매치가 되는 것들을 빼가지고 AP로 신청을 해야 되고 HL 수업으로 IB 학교들은 HL 수업으로 수강 신청을 해야 될 거니까 싫은 것들은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해 나가면서 10학년을 보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11학년 과목을 신청을 할 때 비로소 무엇을 들을까가 결정이 날 테니까. 요 말이 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공이 이게 애매한데 이것도 좀 해당되고 이것도 해당되고 아니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막 이렇게 중간 상태인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들이든 뭐 우리 같은 사람들 전문가들이랑 상의를 해서 입학률이 높다든지 아니면은 하고 있는 활동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설계를 해서 6개월 살고 그 다음 6개월을 살고 1년 후에는 전공자의 핏이 맞아지게끔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냥 그쪽 트랙을 타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참고만 하세요. 꼭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야. 넘어갑시다. 지금
지금 여름방학 기간에 이 비디오가 올라가겠지만 여름방학이 어떻게 나야 되냐 하면은 작년에 9학년 끝날 때 SAT, ACT를 시작을 했던 아니면 올해 처음 하던 어쨌든 간에 지금은 SAT가 해결이 나야 되는 여름이 맞긴 맞아. 대부분 전체 시장의 90%는 지금 SAT, ACT를 다 뭐 초보자 입장에서 처음 도입이 아닌데 뭐지? 입문. 도입은 뭐지? 처음에 도입했다. 뭐를 이렇게 정해. 말하다 보면 영어도 헷갈리고 한국말도 헷갈리고 점점 바보가 돼가는 것 같아. 그래서 뭐라 그래서 아까 도입이 아니라 입문 과정에 있든 아니면은 이미 내가 한판 작년 여름에 들었고 이번에 뭐 성장하는 아니면은 마무리되는 피니시 하는데 가까이 있는 상태든 지금은 공부에 꽤 시간을 써야 되는 걸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가 어떤 학생은 50%, 어떤 학생은 80% 이렇게 여름 스케줄을 짜는 경우들도 있어. 이상하지 않아? 나만 이 학원 다니고 낭비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게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일단 해치워 놔야 돼. 그래서 연방학 시간을 활용을 해야 된다. 시험 공부하고 있는 거 괜찮아. 그 다음에 썸머를 가는 학생들도 있고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수업 공부가 아닌 something else를 하자라는 경우도 있고 이게 개인마다 outside of school activity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학교 커리큘럼 안에서에 있는 학교 안에서의 활동과 학교 밖에서 한 나의 업적을 나는 좀 구분해서 평가를 하고 대학교에다 어필을 하는 편이거든. 그러려면 학교 밖에서의 성장 아니면 도전 뭐 이런 경험치가 있어야 돼. 자, 그럴 때 시간이 학기 중에는 예를 들어 기숙사 다니는 학생들은 거의 불가능해. 기숙사 안에서 뭐 이렇게 체계가 있거든. 언제 모여서 저녁 먹고 언제 모여서 공부 시간 있고 그다음에 언제 취침 소등해야 되고 그러니까 규칙이 있기 때문에 학교 밖에 액티비티를 할 수가 없어. 거의 체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학교 안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는 기숙사 학생들도 있고 데이스쿨을 다니거나 한국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면 주중에 학기 중에 좀 시간이 있긴 한데 그래도 방학 때 좀 해놓을 수 있는 또 성질은 다른 게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채워놓는 학생들도 있기는 있어. 자, 그러면 꼭 해야 되냐 하면은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 자, 그런 기타 등등 학교 밖에 액티비티를 여름방학에 하는 것은 하면은 플러스 돼. 마이너스 될 수는 없어. 하지만 꼭 해야 되냐면 아니야. 아까 말한 SAT와 이런 거에 시간 투자와 성공 가치를 따질 때는 이건 망해쁘고 내년 11학년에 또 SAT 해야 된다. VS 아니면은 요걸 요번에 해서 최고 득점을 해버린다. 와 가치를 따진다면 이거 성공해놓고 이거는 내년에 전공과 맞춰서 12학년 막판 방학에 해도 되니까는 지금은 하면은 약간 플러스 돼. 자, 그래서 어떻게 운영한다 그랬어? 아까 뭐 한 50% 했으면 나머지 에너지 소비에다가 요거를 좀 넣든지 아니면 80% 공부 시간을 쓴다. 20% 남는 거? 그런 거에다가 이제 요런 거를 약간 한다. 이런 계획도 좋아. 학생마다 이 퍼센티지는 다를 수는 있으나 좀 믹스를 해서 가는 게 아무래도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지난 주말에 했던 웨비나 중에 이제 방학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아요를 우리 부모님들께 부모님만 웨비나였거든. 90학년들은 3달에 한 번씩 우리 엄마 아빠만 모셔가지고 엄마 아빠들이 댁에서 여름방학에 해줘야 되는 역할 또 학생들이 안 들어도 되는 안 들었으면 하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부모님만 얘기가 되고 여름방학의 이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냐 1학년이 되면은 비중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항상 그 다음 단계를 내다보는 간접 경험을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나는 25년 25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잘못된 점, 실수들도 있고 그거를 우리 고객들한테 알려드려서 막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엄마 아빠는 예를 들어 첫째 아이면 10학년 방학 처음 해보거든. 11학년 대비 처음 해보거든.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만 우왕좌왕할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하려고 하는 편이지. 자, 그 다음에 이런 질문들도 많으셔. 컨설팅을 하면 좋을까? 고민들을 많이 적어주신 것 같아요. 상담을 하면 우리가 11학년 시작이잖아. 자, 10학년이 끝난 학생들이니까 여러분들 이 비디오로부터 10학년이 끝나고 가을 학기 9월, 10월, 11월, 12월 가는 고개가 끝나자마자 1월 달에 원서 쓰기 시작해야 됩니다. 요게 좀 과장됐지만 현실에 가까워. 뭔 말이냐면 11학년 1학기가 후룩 지나가고 나면 겨울방학이 끝날 때 대학교에 대한 거의 세팅이 되어 있을 거고 대학교 리스트와 목표하는 대학과 대학교의 에세이의 섭외와 뭐 전략과 이런 것들을 쭉 짜고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지를 봄에 다 해놔야 한여름 있잖아. 12학년 되기 직전 거기를 알차게 보낼 수 있고 그때 에세이를 다 써낼 수 있고 원서 준비를 다 할 수 있고 12학년이 시작이 되는 8월 9월이 되면은 오로지 12학년 내신 과목을 올해 A를 받는 데만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작업을 앞에 해야지 이게 뭘 좀 할 줄 아는 프로들이야. 근데 이게 막 여름방학에 진짜 11학년 끝나고 여름방학에 원서를 쓴다는 거는 안 된다. 대학의 성공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 11학년이 올라가자마자 조금 한 5개월 지나버리면 입시가 시작인 느낌이야. 그러니까는 11학년의 시작을 강하게 해야 되고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얘기를 크리스마스 방학 때부터 할 건가 그런 리듬감으로 스케줄로 가야지 좀 불안함도 없이 착오도 없이 나갈 수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참고하셔서 컨설팅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거 다 관리를 하게 되니까 도움이 되고 제일 중요한 11학년에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제자리에 이렇게 앉혀가면서 비로소 6개월 후에 원서 시작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원서를 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11학년 시작할 때 1학기 그냥 멘토 컨설팅 하다가 원서로 넘어가는 프로 그리고 좀 이렇게 두 개가 하이브리드가 된 프로그램도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 뭐 상담실에 연락 주시면 상담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홍보 지금 전화 주세요. 자, 학생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 다음 시간에 올게요. 그때 봅시다. 바이바이.